안녕하세요. 우리아담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바랍니다. 늘 재미있는 우리 야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금슬을 가진 곽서방 아내의 신음소리가 고요한 밤 창가에 울려 퍼졌다. 저 집은 부부의 정이 저렇게 좋은가 몰라.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곽서방 아내의 소리가 담장을 넘었던 것이다. 서방님, 오늘은 참 달도 밝습니다. 그러게 달이 창 너머 가까이 와 있군.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당신의 모습이 저 달에 비쳐 너무도 아름답구려. 서방님. 부부는 날이 밝지 않기를 내심바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발소리와 함께 와하는 아우성 소리가 났다. 정자호란이었다. 부부는 엉겹결에 도망을 가던 중 서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여보. 아무래도 아내를 잃어버린 것이 확실해. 그런데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곽서방은 서울은 물론 개성의 옛 고향을 더듬었으나 아내를 찾을 길이 없었다. 전란의 사람 하나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곽서방은 다시 충청도와 강원도 등 먼 시골까지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아다녔다. 여보 어디 있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디에 있는 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서너 달이 좋게 넘었을 때였다. 이거 길을 잃었구나. 여기가 삼각산 속인가? 아니면 북악산 속인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가늠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마누라를 생각하다가 곽서방은 그만 길을 잘못 들었다. 아무리 걸어도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니고 꼬불꼬불한 산길만 나왔다. 종시 큰 길이 나서질 않았다. 혼자 중얼대며 손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더욱 힘을 주었다. 이놈만 가지면 도둑놈도 호랑이도 무섭지 않지만 큰 길을 찾아 나가야 할 텐데. 그는 허둥지둥 황혼을 헤치며 걸었다. 한없이 가보면 끝이 나서겠지. 하여튼 아무 길이나 앞으로 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괴상한 일이 생겼다. 은빛 여우 한 마리가 곽서방의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졸졸 앞서가는 것이다. 혹시 이놈이 길을 인도하는가? 하고 곽서방은 굽이진 황혼 속을 그 여우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봉우리도 며칠 넘었고 골짜기도 여러 건넜다. 우거진 산림 속이랑 가시덤불이며 굴 속을 지나서 밤이 이슥하도록 무한정 따라가다 보니 마침내 그는 산등성이 큰 바위 밑에 이르렀다. 그때 그 여우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다. 금세 어디로 사라졌을까? 곽서방이 그 여우를 찾고자 바위를 끼고 한참 더듬고 있었다. 그런데 그 큰 바위 한 곳에 바로 사람의 몸뚱이 하나가 끼어 들어갈 만한 문이 있는 것이다. 곽서방이 그 문틈에 눈을 대고 보니 그 바위 안엔 분명코 탁 터진 동굴이 있는 모양이었다. 호기심에 찬 곽서방은 잠시 동안 망설였다. 허나 돌아서자니 달리 방도도 없어 보였다. 이윽고 그 안에 들어서니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보였다. 여기 누가 살고 있는 걸까? 주인이 오면 잠시 의탁하다가 동이 트면 일찍 떠나야겠다. 그러고 있는 중에 동굴 밖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동굴 주인이 오나 보다. 혹시 산도적일 수도 있으니 몸을 피해 확인해 봐야겠다. 수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래요? 이 양반이 술이 취했나? 이년, 내 손 한번 잡아보면 어떠냐? 저 놈하고만 꼭 너는 놀고, 으핫하하하. 남녀 간의 주정 섞인 소리였다. 히히히티. 여자의 시달림 소리도 들려왔다. 여보,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요. 아양을 떠는 여자의 소리와 에라, 만왕수. 하고 콧노래를 부르는 남자의 취응 소리도 들렸으나 도대체 무엇들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곽서방은 선뜻 위험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다. 나와서 동굴 뒤로 돌아가 보니 큰 오동나무가 있었다. 그곳엔 오동나무 가지에 등불이 달려 있었고 나무 밑에는 우물이 있었다. 혹시 물을 뜨러 나오는 여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기다려보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오동나무로 올라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동나무 위에 한참 있자니까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러 나오는 것이다. 그녀는 동이에 물을 떠서 옆에 놓고서 다시 놋주발에 물을 떠서 등불 및 바윗돌 위에 놓은 다음 축원을 올리는 것이었다. 하느님, 그저 제발 저 도둑놈들을 폭삭망하게 해줍소서. 그리고 그 더러운 계집년들도 천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서방님인 곽서방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여자의 축원 소리를 곽서방은 예사로 들을 수가 없었다. 저 여자가 곽서방이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바로 곽서방이 아닌가? 그럼 혹시 우리 마누라가 아닐까? 당장에 붙들고 물어보자. 곽서방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 앞뒤 가릴 것 없이 그 여인에게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서 보니 그동안 그리고 그리던 그님이 아니던가. 이때 둘은 너무도 놀라 잠시 서로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 다 당신은 어찌 된 거요? 이 추위에 왜 여기 있는 거요? 여보, 부인. 아니 이것이 생시입니까? 꿈입니까? 서방님. 곽서방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다. 곽서방은 살가죽만 남은 그녀를 붙들고 몹쓸 놈들 당신을 이 꼴로 만들다니. 하며 눈물을 뿌렸다. 재회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서방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난 당신을 찾아 조선 팔도를 다 찾아 헤매지 않았겠소. 그래 오늘은 서울을 가보려던 참이요. 어찌 이리 참혹한 모습이요. 서방님, 말을 하자면 무척 귀옵니다. 말을 들어보니 안쪽에 있는 남자들은 도둑들임에 틀림이 없었다. 10명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당초는 전부가 도적이 아니라 괴수만이 도둑이었으나 그놈이 지난 병자호란 때 각처에서 피난민 남녀들을 붙잡아다가 그 중에서 너댓 명 남자들을 부하로 삼고 너댓 명 여자들을 이곳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남녀 수여 명이 뒤끌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먹을 것이 없는 피난민들이 도둑이라도 되어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여자들로 말하면 난리 중에 모두 남편과 자식을 생이별하고 이곳으로 잡혀온 것인데 그녀들은 아직도 난리 중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에 마구 도적들에게 정조를 유린당하면서도 수치를 모르고 좋아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설 명절이라고 도적놈들은 파수도 안 보고 저렇게 문여자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곤 취해서 야단이라는 것이다. 부인의 말을 듣고 난 곽서방은 다시 물었다. 그건 그렇고 부인, 왜 다리를 절뚝거리시오? 잡혀오자마자 저를 당장에 욕보이게 하려 하여 품속에 지닌 은장도를 휘두르며 저항했지요. 허나 덩치 큰 장정들을 여인의 몸으로 당해내기가 여간 어려워 넓적다리 살을 도려냈습니다. 그래서 내내 상창을 지내고 그 핑계로 도적놈들의 능욕을 면하였답니다. 허나 그 대신 병신이라는 죄로 1년 내내 걷어차이고 굴려지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곽서방은 그만 기가 막혔다. 피가 거꾸로 솟아 당장이라도 도적들을 일망타진하여 부인의 원한을 갚고 싶었다. 분연히 일어서는 곽서방을 부인은 재차 만류하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다. 부인이 곽서방의 귀에 입을 대었다. 서방님은 칼을 잘 쓰시지요? 그야 그렇지. 그런데 칼도 아무것도 무기가 없군. 그러면 어려우시지만 서방님은 동굴 뒷구멍에 숨어 계십시오. 저놈들은 밖으론 나오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 잘 것이고 내일은 또 정월이라고 아침부터 술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술에 정신없이 취했을 때 제가 들어가서 특별히 독한 술을 구해서 먹인 후 무슨 수단으로든지 서방님께 기별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술에 곤죽이 된 놈들이 인사불성이 될 때 그 기회를 서방님이 엿보아 가지고 벼섬을 뒤집어 쓰고 들어오십시오. 그래도 그놈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놈들의 괴수 옆에 놓아둔 큰 칼을 집어서 그놈들을 처치하실 수가 없으실까요? 그 칼은 굉장한 보검이랍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으실 줄 아옵니다. 이 말을 곽서방은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하기로 했다. 어느덧 심기 일전의 날인 설날이 되었다. 아무리 명절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놀아서 해야 됩니까? 한 도적이 걱정을 했으나 괴수 이하 다른 도적들은 그저 무사태평이었다. 여기가 우리 소굴인데 무슨 근심이냐? 산더미처럼 고기를 갖다 재고 술 항아리를 질비하게 들여다 놓고는 어느 놈은 통돼지 다리,
어느 놈은 쇠대가리를 마구 차지해가지고 수명의 도적들은 계집들과 어울려서 술을 들거니 작거니 하고 있는 것이다. 도둑 괴수는 큰 방 한 구석에 두어 길이나 되어 보이는 칼을 세워놓고서 도적들이 권하는 대로 술잔을 받아가며 흥에 겨워하고 있었다. 실컷 먹고 놀게. 후한 척하고 일얼라치면 그 다음엔 울긋불긋한 옷차림을 한 수명의 여자들이 다투어가며 괴수에게 아양을 떠는 것이다. 접장님, 자 어서 잔드세요. 하고 제각기 한마디씩 하며 술을 따른다. 이처럼 한 잔 한 잔 마시다가 괴수와 부하들은 모두 취하고 말았다. 제각기 좋아하는 남녀끼리 잔소리를 짓거리고 나중에는 모두가 극도로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자 전에는 이러한 자리에 참여하는 일이 없었던 부엌 심부름꾼인 부인이 오늘은 명절이니 좀 잡수세요. 하며 괴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다. 그날따라 새 옷을 차리고 머리를 곱게 빗은 그녀는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아리따워 보였다. 여러 어른들이 잘 노시지만 제가 직접 구해온 명주를 한잔 하시면 더 흥겨워지실 것이 아닙니까? 자, 한 잔들 받으시지요. 그동안 가재미 눈을 하며 영 마뜩지 않게 바라보던 부인이 술 시중을 들자 모두들 쾌재를 불렀다. 아닌 게 아니라 아무리 산골 동굴에서 생활한다 치더라도 양반집 규수의 품행이 일자무식인 도적들의 눈에도 귀해 보이는지라 자뭇 흥분이 되는 것이었다. 너울너울 앞으로 뒤로 활개를 치며 몸을 빗고자 펄럭거리는 치맛자락 사이로 드러나는 엉덩이 맵시를 보고 괴수는 그만 정신이 팔리고 말았다. 무 도둑과 여자들은 태반이 취해서 쓰러졌다. 그러자 그 순간 번갯불같이 괴수의 머리를 내려치는 장사가 있었다. 그는 곽서방이었다. 곽서방은 지난밤에 부인과 약속한 대로 동굴 뒷구멍에 숨어 있다가 도둑들이 술에 정신을 잃은 틈에 뛰어들어와서